4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사각형 수직 평행 평행선을 알아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학 실력을 쑥쑥 키워가는 박지혜 선생님이에요. 이번 강의부터는 4학년 2학기 4단원 사각형을 공부해 볼 건데요. 지난 2단원 삼각형을 공부할 때 보니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때 배운 도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3개의 꼭지점과 3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삼각형이고 4개의 꼭지점과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사각형이라고 하지요. 3학년 때는 직각이 있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그려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외에도 더 많은 사각형을 배워볼 거예요. 물론 직각뿐 아니라 직각보다 작은 각인 예각, 직각보다 큰 각인 둔각 모두 나오겠지요? 다양한 사각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기대가 되나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은 기초를 다질 거예요. 선분과 직선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나요? 맞아요. 선분은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는 곧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지요. 직선은 선분의 양끝을 길게 늘린 것이고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용어의 뜻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각형을 공부할 때 필요한 수학적 용어들을 알아볼 거예요. 수직, 평행, 평행선을 알아봅시다. 세종대왕은 문살에 문양을 떠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죠. 우리는 수학적 개념을 찾아봅시다. 문살에서 직각을 찾아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의 자음처럼 문살의 무늬 속에서 직선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인 경우에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합니다. 수선, 수직인 직선의 줄임말이에요. 직선은 곱게 뻗은 선이니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직각이 모두 몇 개 생길까요? 네, 모두 4개의 직각이 생기겠죠? 4개의 직각이 생길 때뿐 아니라 1개 혹은 2개의 직각이 생기는 경우도 수직이라고 불러요. 직각인 부분에는 기역 모양으로 직각 표시도 해주고요. 선분을 확대하면 직선이 되니까 사실 직각이 하나 있든 2개 있든 4개가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선을 그려볼까요? 직각을 그려야 하니까 삼각자를 사용해서 한 직선에 수직인 수선을 그릴 수 있어요. 삼각자의 직각을 낀 변 중 한 변은 주어진 직선에 맞추고 다른 한 변을 따라 선을 그리면 수직인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각도기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네, 직선 위에 점을 찍고 각도기의 중심을 맞춘 후 90도로 표시하는 점을 찍고 두 점을 연결하면 그렇죠. 원래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을 그릴 수 있죠? 네, 수선을 그릴 때는 직각인 관계를 그려야 하니까 삼각자나 각도기를 사용해야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문살에서 아무리 늘려도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아볼까요? 만나지 않는 직선들이 많이 보이나요?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평행하다라고 해요. 진짜 평행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배운 수선이 필요합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렸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부르고요. 조금 복잡한가요? 실제로 수선을 그려본다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수선을 그릴 때는 삼각자 2개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수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직선을 하나 그리고 삼각자의 눈금이 있는 변이 이 직선에 겹쳐지게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삼각자의 직각을 끼고 있는 변 중 하나가 이 삼각자의 눈금에 맞닿도록 놓습니다. 삼각자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삼각자를 쓱쓱 맞닿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놓은 삼각자를 꼭 눌러서 고정을 하고 나중에 놓은 삼각자를 움직여야 해요. 삼각자를 움직이다가 멈추고 싶은 곳에서 직선을 그려주세요. 두 개의 직선을 그리고 삼각자를 모두 치운 다음에 직각을 찾아볼까요? 각도기로 확인을 해도 좋겠지요? 직각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직각인 부분을 두 군데 찾을 수 있지요? 이런 방법으로 그린 두 직선은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직선 사이를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하지요. 실제 그림을 그려본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삼각자가 아니라 일반 자 하나와 삼각자 하나를 이용해서도 그릴 수 있고 삼각자 하나로 먼저 직선을 그린 후 직각인 부분을 이용해서 수선 두 개를 그리는 방법으로 해도 평행선을 그릴 수 있어요. 아하, 일반자와 각도기를 이용해서도 수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평행선도 그릴 수 있겠네요. 반대로 두 직선이 평행선인지 알아볼 때는 두 직선을 90도로 지나는 수선을 그려보면 알겠지요? 두 직선 중 하나만 수직으로 지나고 다른 하나는 수직으로 지나지 않는다면 먼저 있던 두 직선은 평행선이 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만날 직선이겠지요? 평행한 평행선. 잘 이해했나요? 여러분도 강의가 끝나고 한번 그려보세요. 세 번째,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봅시다. 평행선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까요? 평행선 위의 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짧은 길이 될까요? 가장 짧은 선분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긋습니다. 이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말한답니다. 따라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수선을 그리기 쉬운 삼각자를 이용하면 쉽게 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바로 길이만 재어서 말하지 않고 꼭 수선을 그린 후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이다 라고 포물선으로 표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요. 수선을 그리고 직각을 표시하는 것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사각형을 배우기 전에 수직, 평행, 평행선, 평행선 사이의 거리, 말의 뜻을 알아보았고 약속하기를 해보았어요. 선생님과 함께 약속하기를 복습해 볼까요? 소리가 나는 부분에 들어갈 낱말을 이야기해 주세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선을 긋습니다. 이때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와, 약속하기를 잘 기억하고 있군요. 도형판에 고무줄을 이용해서 나타내거나 연습장에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세요. 수학 실력이 쑥쑥 자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각형을 공부해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